자, 한미반도체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맥점을 짚어드리는 주식연구소 김 소장입니다. 자, 일단 한미반도체 차트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요. 지금 현재 저번 주 금요일 날에 요 B파동 대략 여기 한 28만 6천 원 0.707자리와 상승 채널링의 하단 부근에서 반등이 나와주면서 오늘까지도 소폭 랠리가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장이 29만 7천 원대 0.618과 707자리가 중첩되어 있는 자리죠. 이 윗단에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은 상승 랠리는 계속적으로 이어져 나갈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기 저항 구간은 이렇게 두 구간을 체크해드렸고, 단기 지지 구간 또한 체크해드렸습니다. 29만 원대 단기 지지 구간은 요 상승 채널링의 하단 지지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먼저 복기를 해보면은, 제가 한미반도체를 이렇게 분석을 했었죠. 최고점에서부터 내려온 파동이 하나, 둘, 셋 ABC 파동으로 여기서 한 파동이 종결이 됐고, 그리고 올라오는 형태가 임펄스 파동 같진 않아요. 여기서도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요, 이런 식으로 세 파동으로 올랐어요. 보시면은 요렇게 여기서 A, B 그리고 C 파동으로 세 파동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지금 보시면은 가려져 있는데, 요렇게 좀 잠깐 치워서 보면은 보세요. 여기 고점 보이시죠? A 파동의 고점. 그러니까 소파동으로도 보시면은 이렇게 A, B, C 파동으로 올랐다. 쉽게 말해서 어떤 조정이냐면은 임펄스 파동이 하나도 안 나오고 있는, 단순하게 계속 세 파동 그리고 세 파동 그리고 세 파동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은 복합 조정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럼 복합 조정에서 큰 틀로 보면은 이렇게 WXY라고 표현을 해요. W 파동이 여기서 끝. 이 W 파동은요, 이렇게 W 파동 안에 세 파동이 진행이 되고, 또 올라오는 것도 세 파동이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W, X, 그리고 떨어진 게 지금 보면은 이렇게 또 세 파동으로 빠지고 있죠. 그러면은 Y 파동이라고 해서 마지막 종결 지점이 여기서 절단으로 난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Y 파동이 원래 이론적으로라고 하면요, 이 W 파동 있죠. 요 W 파동을 깨고 내려와요. 보통 이렇게 1대1 자리나 혹은 1.1 자리까지도 빠진다. 이론적으로는 24만 원에서 22만 원까지도 빠져야지 요게 WXY 복합 조정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 B파동을 이 상승 채널링의 하단 지지 부근을 지켜주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큰 파동으로 봤을 때 A, B, C 파동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 B, C 상승으로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 분기점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Y 파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이 하단 부근 B파동만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28만 6천 원만 하방 돌파하는 움직임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최소 이 보라색깔 FBG 구간이나 상승 채널링의 중단 라인, 점선 있죠? 중단 라인 혹은 최대로는 상단 저항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왜 그렇게 보고 있냐? 여기서 이 상승 채널링이 이렇게 형성돼 있다가 이탈했다가 재진입까지 하고 나서 지지를 받아주잖아요. 높은 확률로 반대쪽 채널까지 흘러갑니다. 이 상승 채널링을 이탈했다가 재진입한 거를 실제 있는 이론이 페이크 아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이 평행 채널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안 닿아줬고 밀렸기 때문에 지지만 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상단 저항 구간, 반대쪽 채널에 대한 저항 구간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 여기가 페이크 아웃이 컨펌이 나는 순간에는.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잠시 뒤에 차트 분석해드리면서 신규로 진입하실 분들에 대한 진입과 목표가, 그리고 내가 여기 물려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대응 방법 요령까지도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시고, 단기 지지 저항 구간은 여기 적어놨어요.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하시면서 잠시 뒤에 차트 분석 따라오시면은 왜 여기가 이런 구간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겁니다. 자, 일단 이슈 내용 먼저 짚고 넘어가 볼 건데, 지금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다 필요 없습니다. 한미반도체에 대한 개별 호재 필요 없어요 지금. 왜? FOMC 금리하고 외인 수급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제가 주말에 조금 간단하게라도 PPT를 준비해 왔는데, 이것만 되도록이면 이 영상은 저장까지 해놓으세요. 이것만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려 보면요. 저번 주에 이제 FOMC가 진행이 되면서 케빈 워시가 이제 트럼프가 앉혀놓은 연준 의장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금리 인상이에요. 근데 이 케빈 워시라는 사람이 FOMC 결과치가 이제 동결로 났잖아요. 이거는 시장이 다 예측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매파적인 발언하면서 연내에
이번 연도에 금리 인상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라는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트럼프가 가장 싫어하는 내용을 얘기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트럼프 배신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와요. 저는 절대적으로 배신은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인 역할 분담 쇼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 뇌피셜이 아니라 사실 기반적으로 팩트 체크해 드릴게요. 자, 보시면은 케빈 허시 의장이 매파적인 이제 긴축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표면적인 이유는요, 너무나 명확해요. 최근에 이란과 전쟁의 여파로 유가가 어떻게 됐었죠? 폭등했었죠. 그러면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라고 하죠. 소비자 물가지수가 무려 4.2%로 급등하면서 치솟았기 때문에 아무리 트럼프가 앉혀놓은 인물이 케빈 허시라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연준 의장은 대놓고 인플레이션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거를 방치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방치하면은 연준의 신뢰도는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서 개 바닥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즉 케빈 허시나 연준에서는 우리는 정치와 무관하게 물가를 잡을 것이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독립성을 완벽한 명분을 먼저 앞장 세운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에 따라서 연내에 금리 인상까지도 카드를 꺼내 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진짜로 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치적인 쇼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자, 진짜 핵심은 뭐냐면은 요것도 다 중요하긴 한데 요거예요, 요거. 10월 달에 미국에 뭐가 있어요? 바로 트럼프가 가장 긴장하고 있는 10월 달에 중간 선거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케빈 허시가 금리 인상을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시장에 대한 기대치를 최악으로 낮춰놓으면요. 역설적으로 조금만 CPI 지표나 PPI 지표나 이런 지표들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는 순간보다 시장은요. 정말 크게 안도합니다. 크게 안도해요. 실제로 이번에 FOMC에서 케빈 허시 의장이 포워드 가이던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잖아요. 이 포워드 가이던스를 향후 금리 경로 안내라는 거거든요. 이걸 전격 폐지했어요. 이걸 왜 폐지했냐면은 앞으로 우리는 누구의 개입도 누구한테도 의지하지 않고 철저하게 데이터 상으로만 우리가 판단하겠다라는 걸로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정치적인 쇼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종전 선언으로 유가가 안정화가 되고 물가 또한 안정화로 잡히는 신호가 나오는 순간 연준은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자, 물가가 잡혔으니까 금리를 동결하거나 인하까지 고려를 해볼 수 있다라는 말을 분명히 할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쉽게 말해서 말을 바꿀 수 있게끔 퇴로를 열어둔 것이고, 선거 직전, 선거가 10월 달이죠. 8월에서 9월 달 선거 직전에 극적인 금리 인하 기조나 동결 선회가 된다라고 하면요, 신호가 자산시장 자체는 어떻게 돼요?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랠리가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겉으로는 연준을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얘가 원하는 건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나는 서민들과 그리고 투자자들을 생각하는 대통령입니다 라는 걸 이미지까지도 챙기면서 케빈 허시는 매파적인 발언으로 시장에 대한 거품을 미리 살짝 빼두는 위험관리 역할을 분담으로 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이에요. 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애널리스트들끼리 소통하고 있는 그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요. 커뮤니티가. 거기에서도 이 분석이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여파로 한국 자산시장에 미칠 여파가 무엇이냐? 당연히 원달러 환율이에요. 자, 연준의 매파적인 태도로 인해서 한미 금리 차가 유지가 되거나 우려가 커지면서 벌어질 경우에는요, 당분간의 환율은 하방 강직성이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할 확률이 높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뭐요? 자금의 급격한 유입을 제한해서 코스피나 코스닥의 상단을 억누르는 요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자산 시장까지도 얘기를 잠깐 해볼 건데, 코인 시장이라고 하면은 뭐요? 글로벌 유동성과 금리 방향성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시장 중에 하나죠. 자, 근데 케빈 허시가 6월 달에 FOMC에서 뭐라 했죠? 연내 금리 가능성도 인상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즉 코인 시장에서는 이 가능성이 살아있는 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 자산 시장은요, 공격적인 우하향보다도 미국 물가 지표가 실제로 꺾이는지를 확인하는 숨고르기 타이밍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거를 왜 말씀드렸냐면요, 주식 시장에 있던 자금이 10월부터
코인 시장이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은 주식 시장에서 이탈한 자금이 10월 달 전으로 코인 시장으로 옮겨가겠죠. 그럼 주식 시장은 눌릴 수밖에 없어요, 조금씩. 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근데 코인 시장이 10월 달부터 폭발적으로 올라갈 것을 기대하고 들어왔던 자금이 숨고르기 장세가 나와지면서 횡보 기간이 길어진다. 그럼 이 코인에 있던 자산 시장은요, 다시 한번 어디로 이동한다? 주식 시장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식 시장이 먼저 우상향하는 횡보가 나오게 되면요, 그 뒤를 이으면서 코인도 같이 동반 상승하는 커플링까지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가상자산 시장을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매파 발언에 흔들리기보다도 이란 종전선언 이후에 실제 유가와 물가가 떨어지는 이 타이밍을 우리가 잘 캐치를 해야 되는 순간이라고 보고 있어서 저렇게 PPT를 좀 정리해 왔으니까 저 내용만큼은 여러분들이 꼭 저장하시거나 따로 기억해 놓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한미반도체 차트 분석을 들어갈 건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A, B, C 파동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B 파동에 나왔던 저번 주 금요일 날 나왔던 저점을 깨면 안 됩니다. 그 금액대는 약 28만 6천 원대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를 눌림목이 나오더라도 이 상승 채널링의 하단 지지 구간만 잘 지켜준다라고 하면은 소폭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최소는 중단 라인까지, 최대로는 뭐요? 여기가 이탈했다가 재진입하고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여기를 단순하게 우리가 페이크 아웃이 컨펌이 났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고점을 돌파하면서 반대쪽 채널에 대한 상단 저항 구간까지도 올라갈 길이 있다. 실제로 있는 이론이에요, 이 평행 채널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당분간의 하방 압력보다도 개별적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상방으로 올라갈 힘이 더욱더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뚫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이렇게 WXY 파동이 이 아랫단에서 끝날 가능성도 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꼬리에 대한 유동성은 흡수하고 깨고 나서 반등을 크게 줄 수도 있는 자리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제가 이런 주요 타겟 구간들 도달할 때마다 제가 장중에라도 대응 시나리오 남겨드리니까 이거 잘 보세요. 진입가, 손절가, 목표가, 최종 목표가, 장기적인 관점, 단기적인 관점 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트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방향성까지 그려드릴 거야. 눌림목이 어디서부터 나올지, 어디서 지지가 나올지 이런 것도 지금 영상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금액까지 적어서 설명드릴 거니까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소장님, 저는 한미반도체 이제 슬슬 매집을 하려고 계획 중이었는데요, 어디서 들어가 보면 좋을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은 사실상 지금부터 이 상승 채널링의 하단 부근, 대략 금액적으로 보면은 한 29만 원 초반대까지 분할적으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봐도 좋다. 대신 손절 라인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는 너무 타이트하기도 하고 해서 대략 한 6월 11일 날 나왔던 이 저점으로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대략 한 25만 9,500원. 근데 여기도 너무 높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 6월 11일 날 나왔던 요 꼬리 지점으로 잡으세요. 금액으로 하면은 28만 500원. 그러면 내 손절이 나갔다라는 거는요, 이미 이 상승 추세 지지 라인과 저번 주 금요일 날에 나왔던 이 반등 구간 0.707 자리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내 손절이 나갔다라는 거는. 그럼 반등을 주더라도 이런 구간에서 저항으로 막히고 빠질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은 말씀드린 대로 WXY 파동으로 이 구간까지도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에 대한 낙폭이 대비가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손절이 필요 없겠지만, 이 정도의 낙폭은 난 견딜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 라인을 여기로 잡아드린 겁니다. 금액대 다시 말씀드려보면은 28만 원 정도가 될 것 같네요. 여기로 잡으시고, 당연히 상방 모멘텀이 조금 더 강해진 시점이다 보니까 분할 매도 구간은 당연히 이런 중단 라인이나 FBG 구간 진입했을 때, 혹은 상단 저항 구간까지 왔을 때 분할 매도를 하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여기선 다시 한번 충분히 눌릴 수도 있는 자리들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 평단가가 여기 위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1차 물타기 구간이기도 합니다. 대신 물탔을 때는 내 이 평균 값들 있잖아요, 이 영역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뜨려 놔야 돼요. 그럼 여기서부터 반등이 이어졌을 때, 내 본전까지 왔을 때 물탔던 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전체 물량 50%를 정리하시고, 나머지 50% 물량을 눌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상단 저항권까지 가서 익절을 할 수 있는 이 전략이 조금 더 현명하다. 자, 그럼 반대로 여기 평단가가 여기인 사람들은요, 지금 구간이 추가 매집을 해봐도 괜찮은 자리다라는 거죠. 그러면 평단가는 살짝 더 올라가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상단 저항권까지 갔을 때는 수익폭이, 이때 분할 매도 못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더 확보해서 수익폭을 더 극적으로 많이 낼 수 있는 불타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드렸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주요 타겟 구간들 도달하면은 대응 시나리오 제가 남겨드리니까 잘 보세요. 요건 평일날 기준으로는 장 열리기 전에 아침 7시에 한 번, 13시에 한 번, 21시에 한 번, 플러스 알파 시간으로 한 번. 요거는 장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타겟 구간들 도달할 때 남겨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시간대 문자 발송해드리면은 되도록이면 천천히 곱씹어 봐서 매매를 하셔도 늦지 않는 시간대고, 그리고 이제 유튜브 상에서 영상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막 더욱더 헷갈린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저도 이해합니다. 유튜브가 너무나 많은 정보성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혼자서 좀 매매하고 싶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감정을 내가 배제하고 매매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이 매수매도 타점 지표대로만 하세요. 감정을 철저히 빼시고. 왜 그러냐면은 요게 시가대 떠요. 시가대. 매수 신호도 여기 시가대 뜨는 거고, 매도 신호도 시가대 뜨는 겁니다. 매수는 빨간색, 매도는 파란 색깔로 떠요. 그래서 여기서 매수 신호 뜨면은 또 여기서 또 매도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러니까 이것만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결국에는 내가 상승장 때 복리 형식으로 수익금을 계속 불려나갈 수가 있고, 이 하락장 때도 보면요, 매매를 몇 번 했어요.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하고 나서 하락장 왔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밖에 안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1차 수익 받네요. 자,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2차 수익 받네요. 여기서 1차 매수, 여기서 2차 매수. 세 번째 수익 봤어요. 그러니까 이 조정폭이 나오고 나서 큰 그림으로 이 박스권 안에서 놀 때마저도 뭐요? 수익을 봤다라는 거예요. 자, 속된 말로 개같이 물려 있을 필요도 없고 마이너스도 아니고 오히려 플러스 중이다라는 거예요. 지표대로만 감정 제외하고 매매했으면.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타 하시는 분들은 뜨자마자 들어가시면 내가 하루 안에 괜찮은 수익폭을 보고 매매를 종료할 수 있는 시점이고, 만약에 소장님 전 단타 못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있죠. 저도 못해요. 단타는 전 신의 영역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처럼 길게 중장기적인 매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스윙 매매라고 하죠. 이 스윙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활용하는 방식대로 지표를 활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6년 동안 제가 사용했던 꿀팁에 대해서 공개할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지금 현재 보시는 차트는요, 삼성전자 종목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려보고 있는 시점이고요. 자, 요거 세력 매집 신호하고 어떻게 우리가 매수매도 타점을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 지표 설명을 잠깐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보시는 종목은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단타를 하시는 분들도 활용을 하셔도 되고, 스윙으로 길게 끌고 가시기 위해서 뭐 여기서 4시간 봉이나 혹은 날봉, 일봉상으로도 활용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일단은 일봉, 날봉 자체로 스윙 관점으로 먼저 설명을, 매수 타점을 잡아보는 거를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매수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매수 신호가 떴다고 해서 당장 매수하는 건 아닙니다. 총 3가지 적립 조건이 있어요. 이 3가지가 충족되고 나서 우리가 매수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때 당시 매수 신호가 나왔죠. 근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일단은 요 매수 신호, 세력 매집 신호가 떠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어려운 거 없죠? 자, 두 번째 성립 조건은요, 이 초록 색깔 선이 뭐냐면요, 지지라인 강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지지받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 지지라인 강세선 위에 차트가 형성되어 있어야 된다. 자, 보시면요, 요렇게 이 강세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어야 된다가 두 번째 조건입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때 당시 세력 매집 신호가 뜬 당시에 보시면요, 여기 아래 보이시죠? 아래 이렇게 보시면 이 강도 지수를 나타내는 건 뭐냐면요, 초록 색깔은 얼마만큼 매도세가 강한지, 이 빨간 색깔은 얼마만큼 매도세가 강한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게 초록 색깔이 위에 있죠. 지금 빨간 색깔보다 위에 있죠. 그 말은 매수세가 강하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여기처럼 이렇게 빨간 색깔 선이 위에 있죠. 그러면은 매도세가 강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 세 번째 적립 조건은 뭐냐? 성립 조건은 이 초록 색깔 선이 빨간 색깔 선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력 매집 신호가 뜨고 나서 캔들 위치가 이 초록 색깔 선 위에 있고, 그리고 이때 당시 아래 보시면은 매수 강도세가 빨간 색깔 선보다 위에 있죠. 이러면은 매수 성립 조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쳐보면요, 가정해 볼게요. 자, 이때 당시 금액대 56,400원입니다. 저기 우측에 가격대 보이시죠? 56,400원대입니다. 자, 여기서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요, 물론 여기 완전 그 고점에서는 저도 팔지 못합니다. 이거는 정말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매도 시점이 보통 어깨 상단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수만 잘 하셨다라고 해도요, 이 어깨 라인에서 매도를 했을 때 못하더라도 우리가 길게 스윙으로 끌고 갔을 때는 대략 이렇게 85% 가까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타점 자리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랑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요, 모든 종목,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에 다 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점만큼은 놓치지 말자,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제가 요거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까 놓치지 말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리. 아시겠죠? 같이 수익 내면서 성장해 나가는 채널이니까요. 제가 매일같이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매수 타점이 발생되면요, 여러분들한테 타점 또한 제공해드립니다. 이렇게 차트 캡처해가지고요, 진입가, 목표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매수를 하고 나서 목표가 도달 시에 대응 전략까지도 같이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소장님, 저는요 이렇게 성립 조건 세 가지를 따지면서까지 매매를 하고 차트를 볼 시간이 없습니다. 본업이 있어서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성립 조건이 달성이 된다라고 하면요, 제가 차트 캡처해가지고 진입가 말씀드리면서 저는 목표가 1차 목표가 어디까지 잡겠다, 1차 목표가 도달 시에 대응 전략은 어떻게 하겠다, 요런 식으로 문자도 남겨드립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기 바쁘신 분들이거나 혹은 요거 직접 세팅해 가지고 나는 좀 활용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만 남겨주시면 요 차트 세팅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차트를 못 보시는 분들 위해서 자동적으로 타점하고 목표가 다 진입가부터 해서 문자 남겨드린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무료로 주는 이유가 뭐냐? 무료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독이라고 눌러주시는 걸 요청드립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곧 20만을 앞두고 있습니다. 20만을 앞두고 있는데 저는 50만, 100만까지 끌고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는 채널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해드린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이 구독도 눌러주셨다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그만큼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반증의 신호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드리면서 분석과 이제 주포들의 매집 시기, 그리고 이런 근거들을 따져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좋은 타점 매일같이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이벤트로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식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면서 여러분들 수익까지 챙겨갈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든든하게 지원도 해주면서 어떻게 보면 멘탈적인 부분도 관리를 같이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이제 이 세력 매집 신호를 잘 활용을 하면서 저도 나름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유를 가지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직접 다 세팅한 지표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분들이나 지금까지 이 시기까지도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만 작동을 하는 거냐? 아니죠. 제가 다른 종목 한 가지로 예시로 마지막으로 들어보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당 종목은 저희 최근에 매매를 해가지고 나름 효자 종목으로 등극을 해준 우리 기술이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때도 동일합니다. 자, 매수 신호가 뜨고 나서 이 강세선, 초록 색깔 매수 강세선 위에 캔들이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아래 보시면 어떻게 되고 있죠? 초록 색깔 매수 강도 세기가 위쪽에 안착이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세 가지 성립 조건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이때 당시 매집을 실질적으로 했고 여러분들한테도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잘 매집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이제 홀딩을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현재 시가로만 따져도요 334%라는 놀라운 수익폭을 안겨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감사합니다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데 저한테 감사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타점을 믿고 나서 직접적으로 행동을 옮기셨기 때문에 지금 요만큼의 대한 수익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이 세력 매집 신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지표 설명을 좀 드려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이제 이벤트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언제까지 보내드릴지는 사실상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은 못 받아갈 수 있으니까 이 세력 매집 신호 받아갈 수 있는 지금 이 자체 이 순간에서 받아가시면 됩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901-6552번으로요 구독이라고 단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이렇게 우리가 300%에서 삼성전자 같이 50% 이상 수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타점 자리만큼 여러분들이 제공을 받아 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셔가지고 저 구독이라고 문자 남겼어요. 근데 왜 1분 동안 5분 동안 답장이 없으신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보내주셨다고 해서 1분 만에 바로 답장 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보내놓고 조금 기분 좋게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려주시면요. 제가 순차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들 받아가고 계시니까요.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그 방식대로 최대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스윙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요거 매수매도 타점 지표 설정 방법은 대응 시나리오 남겨드리는 시간대 있죠. 아침 7시, 13시, 21시, 장중에 플러스 알파. 요 보내드릴 때 같이 껴서 발송해 드릴게요. 그래서 문자 보고 따라서 설정하시면은 2분 내외로 다 가능하고 키움증권, 삼성증권 등등등 여타 이제 다른 증권사 어플에도 차트에도 입힐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잘 들으세요. 토스 증권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사용이 안 돼요. 토스 안에서. 그래서 구글에다가 트레이딩 뷰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이 플랫폼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쪽 플랫폼 들어오셔서 설정하시면은 저랑 똑같이 활성화가 되니까 그거 확인하시고 설정하셔서 토스증권에서 매매하시면 되겠죠. 자, 아무튼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미반도체는 이 상승 추세의 지지 라인을 지켜주던가 혹은 B파동의 저점을 깨지 않는 이상 지켜만 주는 형태가 나와주면은 반등의 신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눌릴 확률보다도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 근데 눌릴 수도 있겠죠. 눌리면은 말씀드린 대로 요 영역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새롭게 진입을 해봐도 좋은 자리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요 금액대입니다. 여기가 뚫렸을 때. 자, 아무튼 이번 주 새로 한 주가 시작되는데 최대한 이번 주도 수익으로 보답드릴 테니까요. 많이 찾아주시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요. 구독 그리고 좋아요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은 우리 한미반도체 한번 지지 잘 받아보자라는 차원에서 힘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황 그리고 차트의 맥점을 짚어드리는 주식연구소 김소장이었습니다.